자, 여러분들 일단은 CPI가 내일 발표가 되죠. 그 전에 앞서서 오늘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음식 가격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게 되면서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 게 바로 음식 가격이었어요. 음식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다. 특히 채소 가격이 14%가량 떨어지게 되게 되면서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 더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 CPI가 어떻게 나오냐는 여러분들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저번 달에 나왔던 CPI 같은 경우는요. 예상치대로 나오긴 했지만 신차와 중고차가 크게 높게 나오면서 야, 음식 가격도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꺼지지 않는구나 라는 부분에 확신을 주는 지표가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지금 예상치 자체가 굉장히 높게 시장의 컨센서스가 잡혔어요. 와, 일단 여기에 관련해서 저도 조사하면서 이렇게 높아도 되나 싶은 시장의 예상치가 좀 잡혔는데 일단 기관 예상치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컨센서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갑자기 기관의 컨센서스가 0.1%씩 높아지면서 한 달 기준으로 0.4에 0.3%가 시장의 컨센서스로 잡힌 상황이고요. 1년 기준으로는 2.9에 3.3%로 잡힌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클리브랜드 연준이 발표하는 CPI 나우 예상치 같은 경우는요. 0.38에 0.27%, 2.86에 3.28%로 시장 컨센서스보다 소폭가량 낮게 잡힌 상황이고요.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기관들의 예상치 간단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BS는 요 자료가 아니네. UBS 같은 경우는요. 0.43에 0.29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년 기준으로도 생각보다 높은 수치인 2.9에 3.33%로 예상치를 잡은 상황입니다. JP모건도 사실 굉장히 높게 예상치를 잡았어요. 0.4에 0.3%로 생각보다 높은 CPI 예상치를 잡은 상황이고요. 1년 기준으로 3%에 3.33%로 굉장히 높은 수치의 예상치를 잡은 상황입니다. JP모건에 다르게, 다만 UBS와 JP모건과는 다르게 경제학자들은 의외로 인플레이션 수치를 낮게 잡았는데요. 블룸버그, CNBC, 모닝스타들 같은 경우는 0.2에서 0.3%에 해당하는 헤드라인, 코어 CPI는 0.2%로 예상치가 좀 낮게 잡혀 있다 보니까 기관들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생각보다 CPI에 대한 예상치가 좀 차이가 좀 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하나씩 이번 지표 진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식 가격 지표. 어떻게 보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아지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 친구긴 한데요. 일단은 채소 가격,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14%가량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도 사실 전체적으로 채소들 가격이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채소 가격은 오늘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안에서 채소 가격은 전달에 비해서 오르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사 대응 가격 기준으로도 전체적으로 하락하거나 아니면은 가격이 유지가 되는 지표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아마 전달에 비해서 음식 가격을 하방 압력을 주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복병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저는 음식 가격이 개인적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는 게 계란 가격이랑 기호식품 가격, 코코아 가격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란과 코코아 가격이 오르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업계는 디저트랑 제과업계예요. 그런 기호식품들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기호식품들의 가격은 전달에 비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지표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커피 가격도 전달에 비해서 크게 오름에 따라서 기호식품 가격이 상방 압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고기 가격도 전달에 비해서 좀 상승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전체적인 그로서리 여러분들이 나가서 장을 보는 가격 자체도 사실 전달에 비해서 크게 올랐습니다. 냉동식품 0.3포인트, 그로서리 0.6포인트, 알코올 1.3%, 치즈 0.6%, 프로듀스 0.3%가량 올랐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부 고려를 했을 때 사실 저는 음식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너무 낮게 나와서 특히 음식 채소 가격이 생산자 물가지수 내에서 도매 가격 기준으로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제가 조사한 자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는 오일 가격은 전달에 비해서 의외로
소폭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커다란 차이가 나는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은 오일 가격 자체가 의외로 전달에 비해서 소폭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 도매 가격이랑 소매 가격 기준으로 관찰이 됐습니다. 11월에 평균 우리가 소매 가격 기준으로 2.95달러에 거래가 됐고요. 12월은 2.93달러가 거래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전달과 비슷한 가격에서 거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악재는 이번에 남방유 쪽입니다. 남방유 같은 경우는요. 최근 들어서 미국의 날씨가 엄청 추워짐에 따라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제재 조치를 받음에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도 크게 올랐는데 그런 것과 같이 집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서 쓰이는 난방유 가격 같은 경우도 전달에 비해서 크게 오르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난방유는 가솔린과는 다르게 크게 오른 가격에서 거래가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미난 건 전기 가격은 그래도 전달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는 지표가 보이기도 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전기 가격은 조금 예상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요거는 조금 더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천연가스, 날씨가 진짜 추워졌죠. 천연가스가 그로 인해서 가격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 발표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에너지 가격 전체가 상승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솔린 가격과 전기 가격은 나쁘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인 흐름세 자체가 유가가 도매 가격 기준으로 오르기도 했었고 최근 들어서 날씨가 추워지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전체적인 에너지 수치 자체는 올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제는 물건들 굿즈 가격으로 넘어가야겠죠. 자, 굿즈 가격 같은 경우는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중고차와 신차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고차 관련된 부분들은 도매 가격, 소매 가격 양쪽 기준으로 전부 다 하락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도매 가격 기준으로도 한 달 기준으로 0.8%가량 하락하게 됐고요. 소매 가격도 0.65%가량 하락했다 보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좋은 소식을 보면서 중고차, 신차 양쪽 다 차 가격 하락에 하방 압력을 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조업은 재미난 건 또 상승을 했어요. 이번에 ISM 제조업 지수 발표하는 거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기본 금속, 목재 제품, 식품 음료, 기타 제조업, 기계, 컴퓨터 및 전자제품, 전기 장비, 가전부품 대부분 다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지표를 발표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굿즈 가격은 자동차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중립에 가까운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신차와 중고차 양쪽 다 중립 쪽으로 보고 있고요. 굿즈 가격도 전체적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는 중립 쪽 가격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굿즈 가격들보다 서비스 가격, 주거비의 가격이겠죠. 주거비는 전달에 이어서 이번에 소비자들 기준으로는 렌트닷컴 기준으로는 아파트먼트 리스트닷컴 기준으로는 전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문제는 연준이 쓰는 거는 이런 조사 방식이 아니라 OER 조사 방식을 쓰죠. OER 조사 방식은 시장에서 구하는 렌트 가격과 어느 정도 가격 차이를 둘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여전히 주거비는 상승 혹은 중립에 가까운 지표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ISM 서비스업 지표 이번에 진짜 높게 나왔거든요. 자, 미친 듯이 높게 나왔습니다. 64.4가 나와주면서 예상치 저번 달에 58.1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서비스 지표가 주거비가 중립이 나오더라도 하락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비스 지표가 운송비나 의료 서비스비의 상승에 입입어서 특히 이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공료가 많이 올랐어요. 항공료가 많이 올랐고 그에 따라서 유가가 오르면 따라서 항공료도 같이 오르고 요즘에 항공 서비스가 오르게 되면서 운송비 자체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비스 지표 자체가 전달에 비해서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비 자체가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주게 되면서 중립에 가까운 지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가 0.4에 0.3으로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컨센서스를 주자면 0.3에서 0.4 혹은 0.2에서 0.3 사이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수치 혹은 컨센서스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0.4를 넘는 0.5까지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그래도 주거비 자체나 굿즈 가격들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개인적인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낮은 수치의 컨센서스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가 근데 워낙 높기 때문에 예상치대로 나오게 되게 될 경우 일단 주식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0.4, 0.3이 나온다. 시장이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 수치가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 수치가 나오게 되면 10년물 금리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주식시장도 하락하는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저거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